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수입니다. 예, 오늘 코스피가 2,500에 장을 마쳤죠. 예, 오랜만에 장대에 양봉이 나왔습니다. 예, 코스닥도 2.2% 급등이 나왔는데요. 예, 12월 달 들어서 조금씩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째 날은 좀 조정을 좀 보이더니 둘째 날에 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에 개인들이 매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개인의 매도가 전 시장에 걸쳐서 나왔어요. 거래소도 8천억, 코스타도 2,200억, 선물 시장에서도 약 3천억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가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이 2,300억의 순매수, 또 선물 시장에 약 5천억의 순매수를 보였다라는 것이 시장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거래소의 프로그램 매매거든요. 비차익 거래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순수하게 선물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은 차익 거래, 비차익은 선물과 연계 없이 순수하게 주식을 사고 팔고 기계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겁니다. 결국에 뭐냐? 오늘 5,900억 오랜만에 계속해서 1,400억, 8,000억 수많은 매도가 나왔다가 오랜만에 오늘 5,900억의 비차익으로 순수하게 주식을 매수했다라는 겁니다. 선물하고 연계 없이 순수하게 샀다라는 얘기는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코스닥 시장을 볼게요. 비차익 거래 역시 오늘 2,200억, 어제 1,100억. 최근 들어서 이틀 매수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다시 매도가 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매도가 어떻게 될 건지, 최근에 단기적인 매매를 많이 하는 코스닥 시장이기 때문에 약 3천억 정도를 매수했는데 내일 또 매도가 나올 거냐, 요거를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좀 변화를 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 선물 시장까지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 시장의 외국인이 보면 여기 누적을 나타내는 금액인데요. 누적으로 약 8,400억의 순매수를 보였다는 점. 그동안 계속해서 왔다 갔다 2,900억, 2,30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오랜만에 3천억, 8천억까지 누적으로 8천억 정도. 좀 있으면 약 내일까지 산다라고 하면 1조를 넘어가는 순매수를 보인다는 얘기는 바닥권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선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모든 시장에 앞서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선물이 누적 포지션을 가져간다는 얘기는 앞으로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그동안 포지션을 왜 이렇게 안 취했는지 보면 장이 되게 불안하다라고 생각해서 별다른 선물 매수 포지션이 없었는데 오늘 8,400억, 좀 더 이어질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좀 뭔가 선물 시장, 거래소,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수급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문제죠.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100억, 2,000억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를 삼성전자가 보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식이 그렇게 급격하게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에 좀 비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이 삼성전자 매도를 언제 끝낼 거냐, 요것이 앞으로 코스닥 시장이나 코스피 시장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매도가 좀 줄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매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내용인데요. 일본의 기준금리가 오르자 한국을 떠나는 와타나베 부인, 환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일본의 큰손들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는데 석 달 동안 약 2조 2천억이 우리나라에서 이탈됐다고 합니다. 그전에 우리 금리 인상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7월 달 이후로 이제 전체적으로 하락 전환이 나왔는데 16조 3천억에서 현재 14조 1천억 정도로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삼성전자 매도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삼성전자 매도. 여기에 일부가, 전체적인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가 이 와타나베 부인의, 일본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이탈되는 것도 포함이 됐다. 지난번 시간에 삼성전자 말씀드릴 때 유럽계 자금이 먼저 빠져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럽계, 또 미국계, 그다음에 일본계까지 우리나라에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외국에서 삼성전자의 미래를 상당히 어둡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 엔캐리 공포가 살아나나라고 했는데 8월 5일처럼 급락이 나오는 엔캐리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증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같이 그렇게 급락이 나올 만한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투자 비중이 전체적으로 한 2% 정도 되거든요. 외국인 투자가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너무 과도하게, 좀 충격이 컸던 거고, 요게 이제 12월 18일이잖아요. 18일 날, 일본의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이런 때고, 또 경고롭게도 12월 18일이 미국의 FOMC, 금리 인상이나 인하, 뭐 동결이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지 일본이 금리를 인상할지 이것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12월 18일 또 우리나라 시각으로 19일까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장은 뭐 연말 랠리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충격이 나와도 그렇게 큰 데미지보다는 약간 일시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높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화장품, 헬스케어, 바이오, 이쪽으로 좀 많이 반등이 나왔죠. 기관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헬스케어 쪽에 매수가 좀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펀드,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대표적인 우리 기관 삼총사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뭐 올릭스가 좀 탄력이 좀 좋았죠. 올릭스, 펩트론, 리가캠 바이오, 보로노이, 한올 바이오 파마 등을 사모펀드는 매수했고요. 연기금은 리가캠 바이오를 제일 많이 샀어요. K 바이오팜, 녹십자, 그다음에 알테오젠을 샀습니다. 투신에서는 이렇게 리가캠 바이오, 바이넥스, ABL 바이오, 보로노이, 한올 바이오, 페트론,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고 계신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 산 거예요. 그동안에 한번 급등했다가 좀 조정을 받은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이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연말에 바이오 바람이 불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수급이 좀 바뀌고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알테오젠에 또 호재가 나왔죠. 다이치 성교 2천만 달러 수량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과거에 계속 특허 관련해 가지고, 특허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뭐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러면서 뉴스가 나와서 알테오젠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치 상교가 계약금을 미리, 뭐 계약금 수령 기한보다 일주일 먼저 빠르게 진행됐다 만큼 파트너사에 대한 신뢰를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는 이 특허 문제가 말도 안 된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미리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작은 금액도 아니고 우리나라 돈으로 약 280억인데 280억을 일주일 미리 줬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파트너사에 대한 신뢰가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알테오젠도 빈틈없이 준비를 잘 해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뭐 특허 문제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핑계였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워크 쪽에서도 미리미리 선반영해서 법리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알테오젠이 만약에 하락했다라고 해서 지금 거의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면 뭐 매수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한 달 동안 12월 26일 임시주총 때 기관들한테 발행할 수 있는 약관을 정관을 변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그때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그 박순재 대표님이 1월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1월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달 좀 흔들릴 때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어제부터 제가 계속해서 그 상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일단 상법 개정은 너무 크니까 자본시장법만 개정하자. 그래서 상장되어 있는 2,400곳만 규제합시다.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야당에서는 충실 의무 임원이 충실 의무가 없다면 이거 갖고 안 된다라고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상법 개정도 계속해서 야당 쪽에서는 추진하겠다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12월 10일까지가 우리나라 정기 국회잖아요. 여기서 안 되면 또 이제 임시국회로 좀 넘어갈 수 있는데 결론이 안 날 것 같았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올렸다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 본인이 벌써 1월 달에 거래소 가가지고 헌법 개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참 애매한 이런 상황인데 또 어떻게 될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법 개정안은 이거는 주주로서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거는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뭐 사모펀드가 우리나라에 뭐 회사를 가져간다. 이 쓰잘데기 없는 소리고요.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고 외국에서도 그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다 당해왔던 이 주주들의 서름 이런 것들을 상법 개정안이 경영되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주식시장이 한 단계 큰 레벨업이 되는 이런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요거를 무조건 추진해야 됩니다. 힘을 실어줘야 돼요. 이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대기업들이 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양보해서 요 정도만 합시다라고 한 거를 당정이 그대로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상법 개정을 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를 완전히 뒤집어 까는 이런 제값받을 수 있는 그런 증시로 환경을 바꾼다는 거에서 저는 이번 만약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우리나라 주식 5,000포인트 넘어갑니다. 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봐요.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살 겁니다. 제가 봐도 우리나라에 너무 싼 주식들이 너무 많아요.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제재해가지고 좀 주가 관리도 하고 이런 제재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의외로 우리나라 증시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과도기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어떻게 되는지 꼭 지켜봐 보시기 바랍니다. 금양이 드디어 이제 그 12월 2일부터 시작돼서 1,000만 주가 넘어갔죠. 1,000만 주가 대주주에서 지금 금양으로 무상 수중이 되면서 넘어갔습니다. 수중이 넘어갔죠. 그 중에 100만 주를 일단 급하니까 100만 주 처분을 공시를 했어요. 1월 2일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마 12월 때 안으로 팔 거고 할인율을 해서 25,431원 정도의 블록들을 이용해서 팔겠다라고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 금양 주가가 주식이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100만 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최소 올해 연말 연초 해가지고 300만 주 이상 매도가 나올 겁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채까지 쓰고 있다고. 그래서 급하거든요. 그래서 100만 주에서 끝날 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맛보기로 100만 주 팔고 또 좀 조용해지면 100만 주씩 이렇게 100만 주 200만 주씩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서 금양의 주가가 조금 그 수급적인 영향 때문에 좀 데미지를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제가 그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또 코인 얘기인데요. 코인이 요즘에 또 엄청나잖아요. 리플이 바닥에서 한 달 만에 4배가 올라가고 뭐 코인들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또 이번에 벼락 거지, 벼락 부자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벼락 거지, 나만 거지다, 뭐 소외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50, 60대 노후 자금을 들고 코인 사러 간다. 그래서 이게 5개월 만에 은행 돈이 27조가 증발했대요. 지금 이제 그 NH 농협에 연계되어 있는 코인 시장이 있거든요. 빗썸인가요? 그리고 이제 뭐 K뱅크가 있는데 이쪽으로 돈이 상당히 많이 몰리나 봐요. 아무튼 5대 예금의 요구불 예금 잔액이 27조가 감소됐다. 이 자금이 증시로 가야 되는데, 그죠? 참 위험한 시장, 코인 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좀 불안합니다. 물론 뭐 잘 되면 좋죠. 트럼프도 계속 코인 시장을 올린다고 하고 아직 취임 전인데도 저러니 취임하고 나서 또 얼마나 올라갈까? 이것도 참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인데 아무튼 이제 코인을 정상적으로 하시는 거는 말리지 않습니다. 저도 코인을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 이런 구조도 좀 알고 투자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당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비상장, 비상장인 코인 같은 거, 잡코인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싸게 주겠다. 여러분들은 뭘 믿고 싸게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싸게 주겠다. 얼마에 주겠다. 이거 상장되면 빼간다. 이렇게 꼬드기는 사기꾼들이 있어요. 코인 사기거든요. 요런 거에 당하지 마시라고. 요런 거. 코인 사기. 코인을 투자하는 거는 뭐 지금 건 대세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제발 100배 먹는다, 10배 먹는다 이런 거에 속아 가지고 이런 데다가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냥 대학교 나가 가지고 취업이 안 되니까 이런 사기 치는 코인 시장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가만히설로 속이고 있습니다. 절대 코인 사기 이런 데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전화해서 이거 사면 10배, 100배 투자해라 이런 데다가 절대 기웃기웃 하시면 안 돼요. 정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터서 정상적인 거래한다라는 거는 뭐 요즘에 워낙 그 자산 분배를 하는 입장이니까 일부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인이 의외로 사기를 많이 당해요. 그럼 내용을 잘 모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코인 사기에 당하면 이거는 거의 한 푼도 못 벌고 없어집니다. 그거를 좀 우려해서 제가 요거를 꺼내 왔어요. 정상적으로 거래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제발 욕심을 부리는 사기 10배, 100배 뭐 이런 얘기하면 이 새끼 사기꾼이다. 욕을 해버리세요. 아주 나쁜 놈 하면서 코인 사기꾼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시장 얘기 다시 좀 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코스닥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코스닥 주봉인데 주봉상에서 양봉이 좀 크게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주봉이 이렇게 크게 나오죠? 이렇게 밑꼬리 달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어설프게 나오면 안 되고 양봉으로 한 700, 한 2, 30 이 정도까지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그 이번 주가 양봉이 이렇게 걸쳐줘야 여기에 좀 더 이어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양봉이 나와서 끝나는지 목금토 수목금 어떻게 끝나는지 요걸 꼭 보셔야 됩니다. 일봉만 보지 마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봉상에서 양봉이 마무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좀 큰 양봉이 나오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요게 이렇게 크게 나왔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찍고 반등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보시면 양봉이 나왔는데 주봉상으로 양봉이 나올 수 있는지 오늘 화요일이니까 수목금 요때 어느 정도 계속 이어질지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 수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데 이게 워낙 순식간에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양봉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지금 언저리가 거의 바닥권이라는 겁니다. 거의 언저리가 거의 바닥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된 거니까 여태까지 고생하셨던 분들 조금씩 이제 회복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소통방 말씀을 안 드렸더니 소통방 어떻게 들어오냐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소통방에는 여기 연락처 보이시죠? 010-8283-5540으로 소통방 신청한다 라고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우리 관리자가 안내 문자를 드릴 거예요. 이쪽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거는 멤버십으로만 운영하고 있고 절대 무료방이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절대 사기당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카카오톡 하지 않습니다. 아예 카카오톡을 열지도 않아요. 카카오톡은 아예 없으니까 카카오톡으로 여러분을 주필승이 카카오톡이다 하면 사기꾼이구나 라고 쳐다도 보지 마세요. 텔레그램 무료방이다. 텔레그램 무료방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무료방을 하면 많은 사기꾼들이 여러분들을 또 현혹해서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무료방이 없어요. 멤버십으로만 운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올해 내년 밸류업 정책 금리 인하는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개별 종목들이 올라갈 거고
사칭으로 피해보는 없도록 그들이 따라올 수 있는 금액으로만 여러분과 평생 운영하겠다는 모토로 통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절대 1년 단위로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1개월에 9만 원, 3개월에 21만 원 받고 있고요. 22%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금액도 밝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칭 사기 세력들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입 방지를 위해서고, 멤버십을 해지하시면 최소 3개월 동안은 못 들어옵니다. 일부러 막고 있어요. 아시겠죠? 입장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하여튼 오랜만에 양봉이 나와서 저도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괜찮죠? 이런 장세가 계속 이어졌다라면 앞으로 어렵지 않게 큰 수익이 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바닥에서 변화가 나타나요. 수급적으로 바닥에서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한 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이번 한 주에 양봉이 끝난다라고 하면 연말까지 좋은 모습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 점은 꼭 기억하시고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